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2023학년도 한국지리 수능 13번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번 문제의 정답률은 약 57%로 예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 57%라는 정답률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이번 수능 보셔서 알겠지만 40%대의 정답률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57%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년도 수능, 재작년도 수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객관적으로도 어려웠다. 네,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인구 규모에 따른 그 지역 간의 인구 비율을 조금 설명해 놓은 자료인데, 지금 정말 제가 지리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퍼센트와 절대적인 수입니다. 그 비율과 수, 이 정말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비율, 그리고 절대적인 수, 그 차이를 수험생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가시면은 진짜 엄청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세계지리에서도 한국지리에서도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다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지금 세계지리 13번, 14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랑.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진짜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거는 진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결국 가나 다 모두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인데, 가가 예를 들면은 가가 뭐 10,000,000명이고 나가 1,000,000명이에요. 그랬을 때 29.1, 1,000,000명의 29.1%랑 1,000,000명의 26%랑 당연히 여기가 더 높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100만 명이고 이게 1,000만 명이라 했을 때 100만 명의 30%는 뭐예요? 29%는 뭐 29만 명 정도 되겠죠. 근데 1,000만 명의 26%는 2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 자체는 얘가 더 큰데, 아니죠, 퍼센트 자체는 뭐가 더 크죠? 퍼센트 자체는 얘가 더 큰데 그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와 비율의 그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기서는 뭐 당연히 쉽지라고 하실 텐데, 진짜 문제로 가시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런 좀 배경 지식들을 제가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 다 알고 계셨어야 될 내용이에요. 특히 수능 보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랑 지금 비교를 하면서 계속 넘겨가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나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1, 2, 3, 4위 이런 상위 인구수의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그 비율이 얼마나 차이 나고, 저는 보통 기준을 2배로 잡습니다. 그래서 2배가 가장 쉽고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2배를 기준으로 2배를 넘었냐 안 넘었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바로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죠. 당연히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위와 2위의 차이를 보실게요. 1위와 2위의 비율 차이를 보실게요. 가 같은 경우 13.2와 29.1 몇 퍼센트. 이제 2위가 2배가 넘죠. 2배가 넘게 차이 나고, 얘 같은 경우는 2배가 덜 차이 나요. 물론 1등이 당연히 많지만 2배보다는 좀 덜 차이 나잖아요. 다 같은 경우도 2배보단 덜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1위와 2위의 그 차이가, 인구 차이가 2배가 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나와 다는 2배가 덜 차이 나고 가만 2배가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 나는 지역을 지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전과 청주가 지금 2배 이상 차이 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호남권 같은 경우 전주와 광주가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영남권은 2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이 뭐다? 여기가 호남권인 겁니다.
네,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이제 나와 다는 1등과 2등의 비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등과 3등의 비교를 또 봐야겠죠? 2등과 3등의 비교. 이제 나와 다만 딱 비교를 했을 때 2등과 3등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8.8에서 18.7%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12.2과 15.1, 2배 이상의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2등과 3등 지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등과 3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미 호남권은 했으니까 제외를 하고 영남권을 보시면 2위와 3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충청권을 보시면 청주와 천안이 80만과 60만으로 2배가 차이 안 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가 이제 충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영남권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셨어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원래 푸셨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셨다면은 절대 거의 뭐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한국지리 수특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물론 이제 가생이에 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런 식으로 좀 표가 인구수가 나와 있긴 한데 그 날개 지문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300만이 조금 넘고 어쨌든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 인구수를 알긴 어렵거든요. 즉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리가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그 원래 쌓아놓았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를 체계화 해놨으면 해놓았을수록 그 새로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찾아서 아 부산이 340만이었지 라는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문제에서 이런 좀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했으셨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 2, 3, 4위의 이제 도시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호남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게 부산이었고요. 영남권이네요. 영남권이 부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였죠. 그 다음에는 뭐였죠? 울산이었죠. 아이고, 네. 울산이었고 이제 울산 다음에 창원이 되겠죠. 실제로 울산과 창원이 약 10만에서 15만 정도밖에 인구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8.8%와 8.0% 상당히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남권으로 다시 가보자면은 여기서의 1등은 어딜까요? 당연히 네, 광주죠. 두 번째로는 광주보다 훨씬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와 순천과 여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충남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전이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천안, 네, 천안과 청주, 네, 맞죠? 아,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네, 청주와 천안. 네, 순간 저도 이상해가지고 네, 봤는데 그래서 4위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솔직히 제가 모르기도 하고요. 지금 좀 그나마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울산. 그래서 알 분들은 정말 아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주, 여수, 네, 그 다음에 대전. 네. 3개나 나왔네요. 그쵸? 어쨌든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선지를 파악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1번 가의 2위 도시는 광역시이다. 가의 2위 도시는 지금 전주라고 써있는데 전주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 다음에 1번 2번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영남권이 총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280만이죠. 근데 호남권은 500만으로 지금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총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적다죠. 그리고 3번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이제 호남권 자체가 물론 그 특히 여수의 그 화학 석유화학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긴 한데 충남권이 이제 막 거기 있잖아요. 천안, 그 아산, 서산, 그
그다음에 뭐 그런 당진 이런 굉장히 그 제철 산업 그리고 화학 산업 그 자동차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남권이 정말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 완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남권이 제일 많죠. 이 세 개 중에서는 넘사입니다. 넘사 진짜.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석유, 제철 다 있죠. 그냥 그 울산 안에 그만큼 1인당 GDP도 높은 편이고요. 가장 높죠 울산이. 그다음에 4번 봅시다. 나의 2위 도시는 다의 1위 도시보다 인구가 많다. 나의 2위 도시가 봅시다. 대구죠. 다의 1위 도시인 이제 대전보다 인구가 많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대구는 250만이고 대전은 145만이기 때문에 대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영남권의 18.7%랑 충남권의 26.3%랑 그냥 보기에는 26.3%가 더 많아 보이는데 영남권 이 자체가 정말 1280만으로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이 18.7%가 절대적인 수 면에서는 충남권의 26.3%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5번 나는 충청권 다는 영남권이다인데 나는 영남권 다는 충청권으로 반대가 돼버렸죠. 네, 이렇게 반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야 했네요.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그냥 가끔씩 나왔던 유형이긴 해요. 유형 자체가. 근데 조금 더 4위, 3위까지 주어지면서 아예 그냥 인구수를 모른다면 거의 풀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와 이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한다. 만약에 모르셨다면 지금 고2분들 또는 고1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한국지리를 선택을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수능에서 적어도 2등급 정도는 봐줄 수 있다. 네, 지금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더 많으니까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2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은 16번 그리고 그 다음 영상 20번 그 다음에 세계지리로 넘어가서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